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일단 어떤 것 같습니까? 터키군이 전면적으로 시리아의 북동부 쿠르드족 지역을 이제 밀고 들어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터키 지도를 잠시 상상을 해보면은 서쪽, 왼쪽은 유럽 쪽, 지중해 쪽 향후에 이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른쪽, 동쪽이 그 남쪽으로 이제 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동쪽 그쪽이 이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네. 그 시리아와 맞대고 있는 국경 쪽, 그쪽을 이제 네 거점을 나눠 가지고 총 이제 그 터키의 발표에 따르면은 181곳을 타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피해자,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을 했을까 이 대목인데, 그 터키하고 쿠르드족 쪽이 좀 발표가 좀 다릅니다. 네. 터키는 민간인이 8명 사망했고 쿠르드 군사가 이제 7명이 사망했다. 총 1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쿠르드족 측에서는 민간인 수십 명이 다쳤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입장이, 그러니까는 쿠르드족은 우리가 모두 격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양측이 이제 발표가 다른 상황이 있죠. 지금 그 지역이 지금 터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하려고 하냐면은 저 국경지대를 완충지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 국경지대 쪽으로 시리아 쪽에 이제 쿠르드족이 쭉 이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쿠르드족을 밀어내고 이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그쪽에다가 정착촌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합리적인 그런 뭐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시리아의 이제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에 내전이 벌어진 지가 벌써 한 8년 돼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 엄청난 난민들이 터키나 요르단 쪽, 레바논 쪽으로 이제 밀려가는데, 제일 골치 아픈 건 터키니까. 그렇죠. 터키 쪽에서는 다시 쿠르드족 지역을 밀어 올려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아마 이제 난민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쿠르드족이 좀 불쌍하긴 합니다. 뭐 수천만 명, 한 3, 4천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나라 땅도 없이 저렇게 오랜 세월을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온 민족인데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지 뭐 국제사회는 일단 터키를 다 비난하는 쪽으로는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제사회는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쿠르드족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연합의 융커 위원장도 그 터키가 지금 진행 중인 작전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요구한다. 이제 이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토 사무총장도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IS와 싸워서 이제 얻은 그런 수확 이런 거 다시 그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저 터키 측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참 난감한 문제인데, 뭐 예를 들면 시리아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은 시리아에 동원해면 되고, 뭐 또 요르단에 사는 쿠르드족은 요르단 사람들하고 동화되면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또 쿠르드족이 너무 민족성이 이렇게 결집이 강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입장을 바꿔놓으면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쿠르드족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적게는 3천만, 많게는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국가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민족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터키,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그 조지아, 그러니까는 이 적게는 5개 국가, 많게는 7개 국가에 이게 맞닿아 있는 그 경계선, 그쪽에 주로 이제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쿠르드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민족 자체의 숫자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터키에서도 터키 전체 인구의 한 20%. 20%. 그러니까 1,000만 명 가량이 이제 터키에 산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시리아에도 약 10%. 그러니까 조금씩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 4천만 명 가량, 3천에서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는 소수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끼리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사실 오랜 수건이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나라에서는 소수 민족으로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당하고 있고 그 위협을 당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선조들도 나라를 잃은 다음에 흩어져 갖고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입니다. 예. IS라는 골치 아픈 무장 집단이 횡행할 때 사실 쿠르드족은 미국 등을 도와서 그렇죠.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여기서 손을 딱 뗀다고 하니까 터키가 드디어 쿠르드족을 쳤단 말이죠. 네. 미국의 이유나 배경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고서는 사냥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 이런 그 사자성어가 가장 들어맞는 이 국제사회에서 이게 이제 바로 쿠르드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IS 격퇴 작전에서 미군이 지상군으로 이제 미군을 이제 투입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장비를 대고 훈련을 시키고 하면서 그 실제 지상군으로 이제 투입돼서 전투를 벌였던 IS와 정말 아주 그 심한 전투를 벌였던 그 족이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쿠르드족이 그렇게 이제 싸웠었던 이유는 이렇게 미국을 도운다면은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죠. 그래서 결국 그 IS를 지금 거의 격퇴 직전까지 갔는데 이러면서 이제 미국은 임무가 끝났다 하면서 싹 빠지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이 쿠르드족을 몰아내야 아무래도 그 자신들의 그 이 국경선이 안전해진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쿠르드족이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아주 심각한 경우를 당한 건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또 더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나라 없는 서름을 뭐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가까운 그 20세기만 놓고 보더라도 처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멸망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럽의 이제 열강들이 그 오스만 제국의 옛 영토들을 나눠 갔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 쿠르드족의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쿠르디스탄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1920년 그 세브르 조약이라고 하는 데에서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1923년에 영국을 포함을 해서 연합군이 그거를 그냥 백지화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또 한 번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독일을 이렇게 막기 위한 어떤 그 연합군으로 소련과 영국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소련과 영국이 이란을 이렇게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르드족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는 쿠르드족을 이용을 해서 이란과 싸움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쿠르드족도 이렇게 하면은 독립이 되겠지. 그랬는데 소련이 또 한 번 배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는 그 골프 전쟁 당시에 역시 이라크에서 이번에 또 이라크입니다. 미국을 도와주면은 그러니까 이라크를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면 독립시켜 주겠지. 근데 91년도에 또 한 번 미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2018년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IS 격퇴 전쟁을 하면서 정말 그 용감하게 싸워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면서 터키로부터 또 한 번 공격을 당하면서 서름을 당하고 있는 중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제 미군은 다 빠져나오자 안전하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기네 당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상당히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갈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 하고 관여보다는 그런 알아서 하도록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소위 말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여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독트린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에도 미국이 바로 신속하게 참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그 1800년도에 그 먼로 대통령 당시에 소위 먼로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유럽이 강하고 이제 미국이 지금처럼 강하지는 않을 때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유럽에 관여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아메리카 대륙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서 이게 소위 고립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소위 독트린이었는데
이 넓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고립주의의 이 하나의 그 어떤 그 계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고립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어떤 경제적 이익, 또 어떤 이런 이익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 국제사회에 우리가 굳이 관여를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공화당의 그 본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본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공화당의 본류에서도 이거는 미국의 수치다. 이거는 그 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상원 의원이죠.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은 좀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예. 아마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큰 실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야단을 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